어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정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박경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가요. 그때 누가 그러더군요. 아저씨, 이제 그 자리 끝났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 15분이더라고요. 아직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한 아파트에서 경비로 30년 일하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한 박춘배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등장인물, 장소, 상황 모두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거 우리 집인데 싶으셔도 그냥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신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은퇴하고 나서 저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 저 나이가 되겠지. 그 생각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35살에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관리사무소에서 조끼랑 모자 하나 받았어요. 여기 한번 붙어보세요. 열심히만 하면 정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진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눈 오면 삽 들고 나가서 쓸고, 비 오면 배수구 막힌 데 찾아서 뚫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사람들 진정시키고, 박경비님 고생 많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경비는요, 그냥 문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들 싸움 붙으면 말리는 사람, 택배 분실나면 같이 CCTV 돌려보는 사람, 야밤에 울고 있는 애 달래주고, 쓰러진 할머니 119 부르는 사람, 아파트라는 작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신고받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크는 걸 다 봤어요.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요? 글쎄, 어디서 본 얼굴인데. 예전에 저 여기 살았어요. 맨날 아저씨한테 축구공 들키던 애. 그 애가 어느새 양복 입고 애 안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아빠 됐어요. 웃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근데 속으론 참 묘했어요. 남들은 다 인생 2막, 3막을 사는데 나는 아직도 경비실 한 칸에 앉아있구나. 그래도 괜찮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집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봄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부르더군요. 박 선생님, 잠깐 오시죠. 들어가 보니 소장이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올해가 정년이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경비도 65이 정년이라는 거. 근데 막상 그 말을 듣는데 목이 좀 메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입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왔지만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퇴직 형식으로 해서 퇴직금이랑 위로금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소장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고마운 말인데도 그날따라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달라. 소장이 묻더군요. 퇴직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달 말로 끊으시겠어요? 예. 뭐? 그래야죠. 사인할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제 이름을 적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시리더라고요. 35에 처음 온 그때부터 65 정년퇴직까지 내 인생 30년이 퇴직일자 월일 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아파트 주민 몇 분이 퇴근길에 들렀어요. 박경비님,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예. 법이 그렇다네요. 저도 사람이라 늙는다네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누가 뭐래도 여긴 박경비가 다 지켰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나와?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정리하면서 혼자 컵라면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이제 야식도 마지막이네. 창문 너머로 단지 안불이 하나 둘 꺼졌습니다. 그 불들 30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야근하는 사람들, 늦게까지 싸우는 부부, 밤마다 게임하는 학생, 그 집들, 제 인생의 배경이었죠. 마지막 순찰을 돌고 경비실로 돌아와 조끼를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번 쓸어봤어요. 고생했다. 우리 둘 다. 경비복이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첫날, 눈이 역시 새벽 5시에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양말 신고, 문 앞에 서서 멈췄어요. 아, 이제 나갈 필요가 없구나. 그 느낌이 참 이상했습니다. 좋기도 했어요. 어쩌면, 와, 이제 푹 자도 되겠다. 근데 막상 일어나 보니까 어디로 가지? 이게 문제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더군요. 퇴직 후 1년 안에 우울증 겪는 노인 비율이 몇 %, 사회자가 숫자를 줄줄 읊는데 그 숫자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으로 툭 꺼버렸습니다. 주방에 가서 혼자 밥을 했어요. 어제 남은 김치찌개에 물을 좀 붓고 끓였습니다. 김장아찌 꺼내고 밥 한 공기 떠서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소랑 똑같은 밥상인데 이제 이 시간이 평생 계속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혼자. 이게 갑자기 훅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용기를 좀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큰아들, 민수입니다. 민수야. 예, 아버지. 나 지난주에 정년퇴직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하세요. 퇴직식 같은 건 안 했어요? 무슨 퇴직식이냐? 그냥 서류 하나 쓰고 끝이지. 그래도 30년이나 일하셨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이 참 무거웠습니다. 글쎄, 먼저 좀 쉬어야지.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 근처로 이사 올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사는데? 예.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 옥탑방.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지난번에도 열사병 올 뻔했다면서요. 제가 웃었습니다. 아, 옥탑방이 뭐 덥고 춥고 해야 옥탑방이지. 바람 잘 통한다. 농담을 했는데 아들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아버지, 농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일하시니까 버티신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요. 시니어 레지던스 같은 게 생겼어요. 어르신들만 사는 곳. 거기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철렁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말이 나오는구나. 요양원, 실버타운, 레지던스. 이런 단어들. 요즘은 별말 없이 입에 올리더라고요. 거긴 돈 많이 들지 않냐? 제가 물었습니다. 뭐 보증금이 좀 들어가고 월 이용료도 있긴 한데 아버지 퇴직금이랑 지금 살고 계신 집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집 정리? 제가 딱 걸렸습니다. 옥탑이라도 서울에 집 하나 있으신 거잖아요. 전세로 빼거나 아니면 파시거나. 그럼 나는? 아버지는 레지던스 들어가시고요. 말은 참 쉽죠. 그 옥탑방. 남이 보면 허름한 방 한 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텐 마지막으로 남은 내 이름 붙은 집이거든요. 아내랑 살던 집. 아내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루에도 12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던 집. 일단 목이나 하자. 제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다.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늘 남이 골라준 대로만 살았거든요.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근하고 관리사무소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은퇴하고 나서까지 누가 정해준 대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이 하나 떠올랐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했던 말입니다. 박경비, 동사무소 옆에 노인복지관 새로 열린 거 알아요? 거기 가면 밥도 싸게 먹고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해준다더만.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일단 저기부터 가보자. 자식이 알아본 곳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보는 데 하나는 있어야겠다. 그게 은퇴한 사람의 최소한의 자존심 아닐까요? 그래, 일단 저기부터 가보자. 그게 그날 아침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새로 생겼다는 노인복지관. 평생 그 근처를 몇 번이나 지나쳤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긴 진짜 늙은이들 가는 데지.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그 늙은이들 가는 데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옥탑 계단을 숨을 헉헉대며 내려갔습니다. 에이, 벌써 이 정도로 숨이 차면 안 되는데. 혼자 투덜거리면서요. 골목길을 지나 동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벽에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늘 좋은 노인복지관 개관, 노인 일자리 건강주거 상담. 그 밑에 작게 쓰여 있더군요.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괜히 심장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완전히 고철은 아니지.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밥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표 끊고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반찬 뭐예요? 어제 된장찌개 짰다고 항의했더니 오늘은 싱겁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입구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예. 그냥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주민이세요? 네. 근처 옥탑사입니다. 그럼 주소랑 이름만 적어주세요. 회원 등록해드릴게요. 그냥 종이에 이름 쓰는 건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름이요? 예. 성함이요? 박춘배. 이름을 쓰면서 마치 내가 노인 회원증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르신, 오늘 오후에 은퇴자 대상 설명회 있거든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떤 설명회요? 은퇴 후 생활, 노인 일자리, 주거 지원 같은 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공무원도 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죠 뭐. 사실 뭐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안 들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회 시간까지 조금 남아서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쌀밥이랑 된장국, 김치랑 콩나물 무침, 생선구이 반 토막. 얼마면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1,000원만 내시면 돼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1,000원이요? 괜히 2번 물어봤습니다. 예.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줘요. 아버님 나이시면 1,000원이에요. 밥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컵라면, 김치 하나로 때우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야, 이거 1,000원짜리가 아니라 30년짜리 밥이다.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조용히 밥을 다 먹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앞쪽에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일자리, 건강, 그리고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섰어요. 사회복지사가 PPT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공원 환경 지킴이, 초등학교 앞 교통보조, 복지관 도우미 같은 일들이 있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하루 몇 시간 아니라고. 27만 원인가 준다더라고. 그래도 어디예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프로그램. 운동, 재활, 치매 예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화면에 무슨 표가 하나 떴습니다. 1.
자녀와 동거. 2. 요양시설 이용. 3. 공공임대 고령자 주택. 4. 민간 실버타운 레지던스.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자녀와 사시는 분들,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자녀도 맞벌이, 애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서로 눈치 보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요양원은 누워 계시거나 치매가 심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걷고 혼자 밥 드시고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너무 일찍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빨리 기운이 빠지세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이나 레지던스는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스크린에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요. 월 이용료 100만 원, 300만 원. 강당 안이 웅성웅성해졌습니다. 아이고야. 저 돈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나.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내 통장에는 0 2개가 모자라네.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깔깔 웃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웃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3번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령자 공공임대 커뮤니티형 주택. 우리 시에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에 안전바 있고, 비상벨 달려있고, 월세도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는 걸 나는 왜 몰랐지? 사회복지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혹은 보증금 1000에 월세 18만 원. 숫자가 머리를 확 때렸습니다. 내 국민연금 60만 원, 거기서 18만 원 빼면 42만. 관리비 요금 내고 밥은 좀 아껴 먹고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사시다가 결국 집 잃고 관계까지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어르신 본인 명의의 계약을 권해드립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쾅 박혔습니다. 본인 명의. 지금 옥탑방. 비록 작고 낡았어도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그거 하나 남아있는 상태. 혹시 고령자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 설명회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따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마무리했습니다. 강당 맨 앞쪽에 주택 상담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제 다리가 절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빡춘배. 연세는요? 65입니다. 현재 거주지는요? 동 옥탑방. 전셋집입니다. 상담하던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4천만 원. 혼자 사세요? 예.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 둘은 따로 살고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한 도시형 고령자 주택이 몇 군데 있어요. 보증금 5,010만 원 정도에 월세 1,520만 원 사이. 그럼 제 전세금에서 일부만 옮겨도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복지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현재 자산, 소득, 그리고 주거 취약 정도. 주거 취약? 예를 들면 월세 사시는 분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저도 옥탑인데요. 옥탑도 열악한 편이긴 한데요. 전세 보증금이 4천이라고 하셨죠? 예.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주 형편이 나쁜 건 아니라고 시스템에서는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신청 못합니까?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요. 대기 순번이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한 3년? 3년이요? 그 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는 또 나이가 많다고 안 뽑겠네. 괜히 신경질이 났어요. 복지사가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시에서 새로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시범사업으로 시니어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만 사는 작은 아파트 같은 건데요. 거기에 안전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대요. 안전도우미요? 예. 야간에 건물 한 바퀴 돌고 이상한 소리나 냄새 있나 확인하고 비상벨 울리면 직원 올 때까지 상황 봐주고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경비 선생님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경비. 어르신이 30년 동안 하셨던 일이잖아요. 복지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실 수 있는 거죠. 거긴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안전도우미로 근무하시면 일정 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임대료를 깎아줘요. 예를 들어 원래 월세 45만 원짜리를 18만 원 정도만 내고 사시는 식으로요. 18만 원. 아까 들었던 그 숫자. 그럼 나머지 돈은 내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겠네. 머릿속 계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65세 이상, 경비나 안전 관련 경력 있으신 분 우대, 기본적인 건강상태 체크는 필요해요. 건강상태, 심장이 조금 쿡 찔렸습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먹지만 아직까지는 잘 걸어다닙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심장 질환이 심하거나 야간 근무가 절대 안 되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선 신청서 쓰시고요. 1차 서류 통과하면 2차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서류는 제가 지금 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써요. 복지사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경력, 가족관계, 경비 경력하네. 아파트 경비 30년이라고 쓰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비참하게만 느껴졌던 이 일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벼운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쓸모가 있네. 퇴직은 했지만 완전히 내던져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도우미, 이름도 좋네. 옥탑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은 여전히 찼지만 발걸음은 가볍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복지관 다녀왔다. 거긴 왜요? 밥도 먹고 설명회도 좀 듣고 주택 상담도. 주택 상담이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노인주택이란 게 있더라. 그거 상담받고 왔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지던스 한번 같이 보자고. 내 말도 들어봐야지. 근데 뭐예요? 일단 내가 찾아본 것도 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아버지 복지관에서 들었다는 그거랑 제가 알아본 레지던스랑 둘 다 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 좋다. 근데 아버지, 지금 집 전세금 너무 꽉 쥐고 계시려고만 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연세에 새로 집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살짝 거슬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 나이가 65이다. 아직 죽을 날짜 안 잡혔다. 그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게 됐다? 그 얘기는 주말에 얼굴 보고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금, 현금 흐름, 단어는 그럴듯한데 결국 아버지 돈이 우리 돈처럼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민수가 말하던 그 레지던스 구경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가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 로비 샹들리에, 피아노 음악. 와 아빠, 여기 좋아 보이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좋긴 좋다. 좋은 호텔 같았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안내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입주를 고려 중이신가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은퇴하셔서 관심이 있어서요. 직원이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레지던스입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
간이 주방, 침대, TV가 다 있고요. 식당에서 하루 3끼 식사 제공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상주하시고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합니다. 돈은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살짝 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이용료 18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0만 원, 제 국민연금 60만 원, 나머지 120만 원. 그럼 그 120만 원은 누가 냅니까? 제가 묻자 민수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나눠서. 직원이 말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부담하시죠? 그렇겠지요? 입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아시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느 쪽이요? 이문 손잡이요. 손잡이를 쥐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매달 돈 내면서 아버지,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하는 그 말과 이 문잡이 잡고 오늘은 누가 오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어느 쪽이 더 무겁냐고요? 직원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방을 구경했습니다. 침대 깔끔하고 샤워실 반짝반짝, 창문 밖에는 작은 정원도 보이고 아빠, 여기 사시면 밥 걱정도 없고 청소도 안 하셔도 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 정면이 아니라 문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올 것 같으면서 안 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얼굴. 그 얼굴이 이상하게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야에 쫓겨나듯 울던 어르신들 얼굴과 겹쳤습니다. 아빠, 어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시설은 좋다? 그럼. 근데 여기 들어가면 제가 민수 얼굴을 쳐다봤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거냐? 당연히 자주 와야죠. 주말마다. 말로는 다 그렇지. 제가 잘났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오다가 나중엔 명절에만 오고 그 다음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겠지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내 손, 민수 손, 직원 손, 계약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민수가 펜을 집으려는데 제가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만. 아버지. 민수야. 예. 너 지금 머릿속으로 내 옥탑 전세금, 퇴직금, 내 통장 다 합쳐가지고 숫자 계산하고 있지.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나도 계산해봤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것도 계산한다. 뭐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매달 60만 원, 70만 원씩 내면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너도 애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노후 준비해야 할 텐데. 직원이 괜히 서류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예. 우리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 뭐요? 내 노후? 너한테 전적으로 맡길 생각 없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부담을 그렇게 하자는 소리였잖아. 아버지,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보태드릴게요.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찾아본 데가 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요? 복지관에서 알려줬다. 시에서 하는 고령자 커뮤니티 하우스라는데 거기 안전도우미 자리.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있더라. 너도 모르는 곳이.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레지던스는 제가 직접 보고 온 곳이고요. 그건 그냥 말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도 직접 가볼 거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조금 더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가요? 지금은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자. 눈은 장난 아니거든. 로비를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샹들리에, 소파, 조용한 피아노 소리. 화려한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지. 그래, 내가 죽어서 관에 누우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여기 관에 들어오고 싶지는 않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복지관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하우스 야간 안전도우미 지원서. 하단에 작은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 일단 서류부터 붙자. 근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첫 번째 큰 벽이 바로 이 건강검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래, 일단 서류부터 붙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첫 번째 큰 벽이 바로 이 건강검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이틀 뒤에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춘배 어르신, 커뮤니티 하우스 안전도우미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붙었다고요? 네. 경비 경력이 길어서 점수 아주 높게 나오셨어요. 이제 2차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건강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구립병원으로 예약 잡아드릴게요.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춘배야. 너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배 좀 나오고 주름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내 눈에는 아직 현역 같았습니다. 금요일에 병원에 갔어요. 피 뽑고 소변 보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붙이고 숨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이제 내쉬세요. 의사가 기계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르신, 심장 쪽이 조금 예민하시네요. 예민하다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다기보다 맥박이 조금 불규칙하십니다. 예전엔 뭐라 그랬냐면요. 부정맥 초기 단계 정도. 큰 병입니까?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요. 야간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럼 야간 순찰 정도는 그건 복지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요. 저희는 결과만 보내드립니다. 애매한 말이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텐 자꾸 이런 말만 듣게 돼요. 애매합니다. 조심하셔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걱정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걸어 다니잖아. 계단도 아직 오르내리잖아. 야간에 한두 바퀴 도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흘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병원 결과 나왔어요. 잠깐 들르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 말씀해도 됩니다. 그래도 직접 말씀드리는 게 괜찮으니까 그냥 말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수정 씨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르신, 이번 안전도우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한 방에 꽂혔습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 소견이요. 심장 쪽이 예민하셔서 야간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르신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럼 모관이 갑자기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사람 살리려고 갔다가 내가 먼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어르신, 너무 서운해 마세요. 다른 일자리는 있으니까요. 낮 시간대에 하시는 거라든지. 낮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내가 제일 잘 자는데. 장난처럼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안이 훨씬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몸으로 평가받다가 정년퇴직하니까 나이로 잘리고 이제는 숫자로 잘리는구나. 혈압 수치, 심장 박동 수치, 혈당 수치, 숫자 몇 개가
내 일할 자격을 다 좌우해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너는 이제 밤에는 쓸모없다는 거다. 그날 밤은 특히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뜨면 밥 먹고, 밥 먹으면 TV 켜고, 뉴스, 재방송, 예능, 홈쇼핑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 저 늙은이 누구냐 싶었어요. 제 얼굴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복지관이었어요. 어르신 수정이에요. 예, 어르신. 안전도우미는 안 됐지만요. 다른 일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관심 있으신지 해서요. 어떤 겁니까? 근처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 낙엽 치우고 쓰레기 정리하고 아이들 위험한 행동하면 말려주시는 역할이에요. 하루에 3시간, 주 3일, 한 달에 27만 원 정도. 공원 청소.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던 곳이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놀이터 쓰레기를 지키는 거구나. 근데 바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힘들진 않습니까? 허리가 무리 안 가게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 또래 어르신들이고요. 잠깐 숨을 고르고 제가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르신? 전화를 끊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존심이 문제냐? 밥벌이가 문제냐? 결국 밥벌이가 이겼습니다. 공원 환경지킴이 첫날 조끼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초록색 조끼였어요. 구환경지킴이.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비 조끼는 벗었는데 다른 조끼를 다시 입는 기분. 이것도 나쁘진 않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공원에는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이 3분 더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요? 한 분이 물었어요. 예, 박춘배라고 합니다. 나는 이만수. 전에는 택시 몰았고 저 양반은 공장 다녔다가 잘리고 저쪽은 식당 주방. 다들 어디선가 한 자리씩 맡고 살다가 여기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하셨다면서요? 이만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예, 30년 했습니다. 아, 그럼 싸움 나는 거 제일 많이 봤겠네. 싸움도 싸움이고 집안 사정도 다 봤죠. 어때요? 이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파트에서 30년 산 사람으로서 잠깐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은요. 돈 없어도 불행하고 돈 있어도 불행하더라.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들며 뛰어다니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우리는 빗자루를 잡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쓸고 있는데 이만수 씨가 그러더군요. 그래도요. 여기서 빗자루 잡고 있는 게 집에서 리모컨만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건 그렇죠. 집에 있으면요. 가끔 별 생각 다 들어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내가 죽어도 누가 알까? 이런 거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 나오면요. 그래도 이만수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라도. 맞습니다. 내 이름이 불린다는 것. 그게 아직도 나를 세상에 붙잡아두는 끈이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레지던스 쪽에서 설명 다시 듣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매달 내는 돈은 연금 6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저랑 동생이 반반하면 한 사람당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야근도 많고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 정도는 해야죠. 착한 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민수야. 예. 그 돈 몇 년 낼 수 있을 것 같냐? 네. 지금은 내가 젊고 일도 하고
애들은 아직 학생이지. 근데 내가 50 넘고, 나도 70 넘고, 너도 병원비 나오고, 애들 결혼시키고, 아버지, 그땐 또 생각해보면 되죠. 그래, 그땐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옥탑방에서 월세 안 내고 산다. 그 대신 너한테 손 한 번 안 벌렸다. 그게 너한테 부담이었냐? 부담은 아니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좋은데 모셔야 한다는 듯이 숫자부터 세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요. 해봐라. 제가 요즘 제일 불안한 건요. 아버지 건강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예. 아버지 세입자시잖아요. 전세 4천.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혹시라도 전세 사기라도 당하시면 그래서 전세 빼서 여기로 옮기자는 거냐? 여긴 그래도 은행이랑 시스템이 튼튼하니까요. 우리가 보증인 써드릴 수도 있고. 민수야. 예. 한 번만. 집 말고 나를 먼저 걱정해 줄 순 없겠냐?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내가 걱정하는 순서가 항상 그래. 아버지 건강, 아버지 돈, 아버지 집. 그런데 말이다. 나는 내 마음, 내 자리, 그 다음에 돈이다. 아버지,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마지막 계약이다. 비록 옥탑이라도 내가 35에 처음 경비 시작하고 아내랑 같이 밥 먹던 집이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술 마시고 토하던 집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을 너희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서운하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도 내 말도 이해는 한다. 나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로 보니까. 근데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다. 아버지 방식이요? 그래. 일단 나는 안전도우미 말고 공원 청소라도 하면서 버틸 거다. 그리고 고령자 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스 같은 거 그것도 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만 생각할 거다. 내가 내 대신 사인하는 곳에는 당분간 안 들어갈 거다.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럼 당분간은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대신 내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내 선을 분명히 그은 날이었거든요. 다음 주 공원에서 이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집에서 뭐 있었어요? 뭐? 자식이랑 말이 좀 오갔죠. 돈. 이만수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나도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딱 그 타이밍에 애들이 그러더라. 아버지, 이제 집 정리하셔야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전세금은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집 안 팔았어요. 그래요? 응.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버지 서운해요 어쩌고 하더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안 팔아서 걔네들도 오히려 마음 편하대. 왜요? 내가 스스로 버티는 동안은 걔네도 우리가 아직 부모님한테 완전히 기대지 않았구나 하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자식 자존심까지 우리가 챙겨야 합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 자존심도 챙겨야 하고 자식 자존심도 챙겨야 하고 그래도 하나만은 알아야죠. 뭡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이만수 씨가 시선을 놀이터 쪽으로 돌렸습니다. 애들은요? 부모한테 처음으로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요? 자식들한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날이
딱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니다. 싫다.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들을 나이 들어서 언제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 장단은 남이 쳐주는 대로 그냥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또 왔어요. 어르신, 커뮤니티 하우스 담당 주무관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내가 떨어졌는데. 왜요? 어제 공원에서 있었던 화재 진압건 때문에요. 화재요? 예. 어제 근처 놀이터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불 번질 뻔한 거 어르신이 먼저 발견해서 끄셨다면서요. 뉴스에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빗자루를 잡고 있다가 코가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담배 냄새가 아닌데. 골목 쪽에서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 둘이 종이컵이랑 나뭇가지 모아놓고 불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놈들아. 그거 물 부어. 아이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사이에 제가 발로 모닥불을 밟아 끄고 근처 모래를 퍼다 덮었습니다. 불장난이 제일 위험한 거야. 바람 한번 불면 집까지 타는 거야.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아파트였으면 소방차 2대는 왔다 갔다 했겠다. 그 모습을 누가 봤는 줄 아세요? 바로 복지관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날 우연히 노인 일자리 점검 나온 거였습니다. 어르신 평소에도 이런 거 많이 봐오셨죠? 예. 경비가 코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그 얘기가 시청 담당자 귀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복지관 상담실에서 주무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요. 안전도우미 자리에 젊은 사람 뽑아놓으면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원하면 건강이 걱정이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근데 이수정 사회복지사 말로는 어르신이 진짜 실전 경험이 많다. 수치 말고 행동으로 평가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추천해줬어요. 수정이가 그랬다고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처럼 야간에만 혼자 두는 건 위험하니까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 어떻게 해요? 야간 전담이 아니라 오후 초저녁 시간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에 집중해서 도는 역할. 야간이 아니고, 예, 6시부터 11시 사이 5시간 정도. 그 시간에 복도, 계단, 공용공간 돌면서 위험 요소 체크하고, 심야 시간대는 기존 보안회사 인력이 대신 돌고요. 그러면 심장은 덜 부담스럽겠네요. 의사에게도 그렇게 바꿔서 다시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한 번 더 커뮤니티 하우스 안전도우미 후보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2번 뛰고 한 번 멈췄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무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옥탑 계단 앞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내가 30년 동안 지키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그래, 이제는 저 밑이 아니라 저 위에서 사람들 등을 지켜볼 시간인가 보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비복은 벗었지만 나는 아직 경비다. 내 인생의 문고리, 내 노후의 계단, 내 자존심의 복도. 이제는 그걸 내가 지켜야 할 차례라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초록 조끼를 벗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공원에서 빗자루 좀 잡았다. 공원이요?
어린이 공원 환경 지킴이.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애들 위험한 짓 하면 말리는 일이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하냐? 그냥 좀 쉬셔도 되잖아요. 아버지 연세에.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쉬고 싶어서 쉬면 모르겠는데 쉴 형편은 안 되잖냐? 그래도요. 아버지, 몸 상하면. 몸은 집에만 있으면 더 상한다. 내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했냐? 아, 그게 레지던스 있잖아요, 아버지. 거기 서류 다시 받아봤는데요. 역시 딱 그 얘기였습니다. 아버지 연금이랑 지금 전세금 4천, 퇴직금 조금, 이거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요. 역시 또 계산입니다. 아버지는 연금에서 60만 원 내시고 저랑 동생이 60만 원씩만 부담하면 아버지 월 180짜리 방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참 달달했습니다. 편하게. 민수야. 예. 너 그 돈 몇 년 낼 수 있을 것 같냐? 네. 지금은 내가 40이고 애들은 학생이고 내가 회사 다니고 근데 내가 50 넘고 나도 70 넘고 너도 병원비 나오고 애들 결혼해야 할 거고 그때도 한 달에 60씩 낼 수 있겠냐? 민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땐 또 생각해보면 그땐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힘으로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요즘 제일 불안한 건 아버지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버지 집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예. 아버지 지금 옥탑이잖아요. 전세라고 해도 4천이고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많은데 혹시라도 집주인 문제 생기면 그래서 전세 빼서 레지던스로 옮기자는 거냐? 그럼 그래도 보증금도 안전하고 저희가 보증도 서드리고 민수야. 예. 한 번만 집 말고 나를 먼저 걱정해 줄 수 없냐?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넌 늘 아버지 건강, 아버지 돈, 아버지 집, 이 순서로 걱정하더라. 근데 나는 내 마음, 내 자리, 그 다음에 돈, 이 순으로 걱정하고 싶다. 잠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계약이다. 아내랑 같이 살던 집이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소주 마시고 이상한 노래 부르던 집이다. 그 집을 너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솔직히 서운하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내 말도 이해는 한다. 너도 내 걱정이 있겠지. 하지만 나도 한 번쯤은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다. 아버지 방식이요? 그래. 나는 안전도우미는 떨어졌지만 공원 청소라도 하면서 당분간 버틸 거다. 그리고 고령자 주택이든 뭐든 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곳, 그것만 생각할 거다. 내가 대신 사인하는 곳엔 당분간 안 들어간다. 민수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럼 당분간은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래. 대신 내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식한테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한 날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공원에서 이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운한 얼굴이에요? 복권이라도 맞았어요? 복권은 무슨? 자식이랑 싸우고 왔어요. 돈. 이만수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웃었습니다. 맞네, 맞아. 정년퇴직하고 나서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집 정리해야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전세금은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형님도 그랬습니까?
나 집 안 팔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처음엔 애들이 토라졌지. 아버지, 우리 못 믿어요? 이러고. 근데 지나고 보니 걔들이 먼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안 파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요? 우리가 안 팔아야 걔들도 부모한테 완전히 기대진 않았다는 이상한 자존심이 생긴대. 우리가 부모 자존심만 챙기는 줄 알았더니 자식 자존심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우리가 둘이서 깔깔 웃었습니다. 이만수가 놀이터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박 선생. 하나만은 알아야 돼요. 뭐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딱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놓치면 그 뒤로는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니다. 싫다.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못하고 늙으면 정말로 인생 마지막 장단까지 다른 사람이 쳐주는 대로 움직이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빗자루를 잡고 있는데 코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냄새는 담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타는 냄새. 골목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초등학생 둘이 나뭇가지랑 종이컵 모아놓고 불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놈들아. 그거 당장 꺼. 애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처 흙을 퍼서 모닥불 위에 확 덮고 발로 꾹꾹 밟았습니다. 이게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여기 나무 타고 옆 건물까지 가는 거야. 불장난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몸은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시절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려봤던 상황. 이게 아파트였으면 소방차 2대는 왔다 갔다 했겠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 줄 아세요? 복지관 이수정 씨였습니다. 그날 우연히 일자리 점검 나온 거였습니다. 어르신, 코가 제일 먼저 움직이시네요. 수정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경비는 귀, 눈, 코가 다 같이 움직여야죠.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았는데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한 번 더 꺾였다가 펴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시간 좀 되세요? 왜요? 커뮤니티 하우스 담당 주무관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난 떨어졌잖아요. 어제 화재 진압한 것 때문에요. 그걸 왜? 그냥 오시면 알아요. 다음 날 복지관 상담실에 갔습니다.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보다가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박춘배 어르신이시죠? 예. 어제 공원에서 불난 거 먼저 발견하시고 조치하셨다면서요? 뭐? 그 정도야. 옛날부터 맡아 하던 일이라. 주무관이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곤란한 게 있습니다. 안전도우미 자리에 젊은 사람 뽑으면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 많으신 분 뽑으면 건강이 걱정이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의사소견 듣고 어르신을 탈락시켰는데 이수정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숫자로만 보지 말고 행동으로 보세요. 평생 현장에서 뛰던 분이에요. 이렇게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해준다는 게. 그래서요. 저희가 기준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어떻게요? 야간 전담이 아니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르신들 넘어지는 사고나 식사 후 약 드시고 어지러워지는 시간대, 그때 집중해서 복도, 계단, 공용 공간을 도는 겁니다. 심야 시간은 기존 보안업체 순찰로 돌리고요. 그러면 심장에는 좀 덜 무리게. 그래서 의사에게 그 조건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큰 무리는 아니겠다고 의견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직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 하우스 안전도우미로 다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무관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 한 달 뒤 저는 새로운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입주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시니어 커뮤니티 하우스. 복도엔 손잡이가 달려있고 엘리베이터는 조금 느리지만 정확히 섭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바가 달려있고 비상벨이 손 닿기 쉬운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제 방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참 잘 들어왔습니다. 옥탑방에서 여름마다 땀 범벅으로 부채질하던 거 생각하면 여기는 진짜 호텔 같았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18만 원, 내 연금 60만 원에서 나가고도 조금은 남았습니다. 게다가 안전도우미 활동비 30만 원, 부족하긴 해도 내가 번 돈이 한 줄 섞여 있다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첫 근무날 조끼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작게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전도우미 박춘배. 거울을 보다가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경비복은 벗었지만 나는 아직 경비다. 이제는 남의 아파트 문이 아니라 내 노후, 내 자존심, 내 동료 어르신들 문을 지키는 경비. 조금 더 괜찮은 자리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첫 순찰을 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복도 한번 돌아볼게요. 문틈 사이로 TV 소리, 라디오 소리, 기도 소리, 코 고는 소리, 온갖 삶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 주무세요? 새로운 사람이지? 예. 안전도우미 맡게 된 박춘배라고 합니다. 난 최만수요. 여기 온 지 1년 됐지. 여기 생활은 어떠십니까? 최 어르신이 창밖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날 여기다 버린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나도 나대로 숨 쉴 공간이 생겼더라고. 자식들이 버린 게 아니라 어르신이 조금 먼저 독립하신 거네요. 최 어르신이 피식 웃었습니다. 말 참 이쁘게 하네.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떤 마음?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요.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열쇠는 내 손에서 돌아가게 하고 싶어서요. 최 어르신이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박 선생, 잘 왔어. 여기 우리 같은 사람 많이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부탁이 왔어요. 어르신, 안전교육 한번 직접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뭘 또 거창하게. 그래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 욕실 타일에 물 고이면 제일 위험합니다. 변기 옆에 수건 깔아놓지 마세요. 넘어져서 허벅지 뼈 부러지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들이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듣고 나면 조심하게 된다니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 아직도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구나. 그 느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전세금 얘기 단칼에 잘라서 그런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나야. 그래, 민수야. 집 괜찮아요? 밥도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없고
내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이다. 민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빠 집. 오기 전에 약속 하나 하자. 뭔데요? 전세금 얘기. 하지 말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정 못 참겠으면 입구에서만 할게요. 입구에서도 하지 마라 이놈아.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몇 주 뒤 민수와 손자가 커뮤니티 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좋다. 민수가 복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손자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호텔 같아요. 호텔은 아니고 늙은이 기숙사지. 손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민수가 창가에서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그때 전세금 가지고 막 계산하던 거. 미안해요. 늦게라도 알면 됐지 뭐. 아빠 마음보다 돈 먼저 셌던 거. 진짜 제가 멍청했네요. 너 나이 땐 다 그렇지 뭐. 근데 65대니까 알겠더라. 돈보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민수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앞으로 아빠 돈은 아빠가 쓰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일 있으면 우리가 말할게요. 아빠가 먼저 우릴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 해줘도 나는 성공한 아빠다. 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어떻게? 나이 들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늙으면 내 돈으로 내가 살 집 정해서 들어갈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안 얹혀 살고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야,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또 모르지. 진짜예요.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괜히 믿고 싶어졌습니다. 커뮤니티 하우스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작은 방에서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함께 사는 어르신들, 복지관 친구 몇 명, 민수네 가족. 작은 방이 사람들 웃음소리로 꽉 찼습니다. 아버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내 열쇠로 여는 집이다.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노후를 대신 정해줄 수는 없다. 너도 나처럼 내 자리, 내 방식으로 준비해라.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 보니까 부모 노후를 자식이 대신 정하는 것도 웃기고, 자식 미래를 부모가 대신 정하는 것도 웃기네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깨달은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한 가지는 저도 할아버지처럼 할래요. 뭔데? 나중에 늙어도 내 인생 경비는 내가 서는 거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 같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65.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나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 근무표를 내가 짜기 시작한 나이.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표도 아니고, 자식이 고른 주소도 아니고, 제도가 밀어넣는 시설도 아니고, 내 몸 상태, 내 통장 사정, 그리고 내 마음을 같이 놓고 여기서 살겠다. 내가 고른 곳.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작은 방. 그리고 저녁마다 도는 이 긴 복도.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근무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나이신 분들, 혹은 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한 번쯤은 당당하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이제 경비복 대신 안전도우미 조끼를 입고 남의 아파트 대신 제 삶의 복도를 돌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3번 문단속을 합니다. 하나는 현관문, 하나는 통장 비밀번호, 마지막 하나는 제 마음문입니다. 이 3개만 내 손으로 잠그고 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경비원이 되어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처럼 노후 길 위에 서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도 끝에 켜진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